사실 그 마블의 아이언맨 수트가 탁 누르면 액체 금속이 딱 해가지고 다다다다 해가지고 온몸을 덮어버리잖아요. 예. 이게.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뭐는 좀 말이 되고 뭐는 좀 말이 안 된다 싶은 게 어떤 부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요즘은 이렇게 자신 있게 공상과학 만화입니다, 공상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힘든 게요. 불과 20-30년 공상과학 만화에 나왔던 영화들 지금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또 비슷한 것들이 보면 투명망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재들을 개발하는 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차려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성훈입니다. 오늘은 이 나노 기술이라는 분야에서 한국이 배출한 가장 세계적인 석학이신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화학생물공학부의 현택관 석좌 교수님이신데요. 나노 기술이 바꿀 우리의 일상과 미래에 대해서 교수님께 오늘 한번 깊이 있게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의 교수를 재직하면서 동시에 이제 기초과학연구원 IBS 나노입자 연구단 단장을 또 동시에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현택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가 이제 교수님께서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나노 기술이라는 분야인데, 우선 교수님께서 이 나노 기술이라는 것의 정의를 좀 교수님의 버전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노는 그리스 말로 표현한 난장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난장이 하면은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난장이면 뭡니까? 이렇게 조금 너무 작다, 굉장히 작다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길이 단위를 이야기할 때 이제 국제 표준이 이제 미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000분의 1m가 1mm죠, 그죠? 네. 100만 분의 1, 15육승분의 1m가 마이크로미터죠. 나노테크놀로지는 그것의 또 1000분의 1인 10억분의 1m, 10의 마이너스 9성이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상에 이제 마시는 물 같은 거 있잖아요. 물 분자의 크기가 대충 한 보면은 한 0.3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요즘 이제 상한가를 치고 있는 금, 금이죠. 금 원자의 크기가 대충 그 정도 됩니다. 한 0.3 나노미터 정도. 1나노미터는 그래서 굉장히 작은데 어느 정도 작은 거 아니 우리가 일상에 접하는 많은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는 원자나 또 그걸로 만들어진 분자 크기보다는 조금 크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작은 크기다. 그 다음번에 우리 혈액에 있는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들어보셨죠? 대충 그것들의 크기가 뭐 작게는 10나노미터 이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도 나노미터 크기를 가진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많은 이제 대중 강연 할 때 항상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노 기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뭐냐? 도우미 기술이다. 도우미. 예를 들면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딱 막혀있을 때 나노 기술이 구원투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노 기술 강연하는 게 굉장히 곤욕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대중들이 나노 기술 가지고 뭐 맞는 게 뭐야?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강연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외 없이 나노 기술의 혜택을 지난 5년간 받았거든요. 지난 5년간 전 세계가 굉장히 헤맸던 게 뭐죠? mRNA 백신. mRNA 백신이 바로 나노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근데 mRNA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거잖아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우리 몸속에 찔러 넣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깨져버려요. 다 분해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니 우리 몸속에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세포벽이 바로 뭔가 하니 리피드라는 거예요. 지질. 세포벽의 주성분이 바로 지질인데 그 성분을 모방해가지고 리피드를 속이 텅 빈 그런 나노 입자형태로 만든 거예요. 50나노 근방의 나노미터 크기를 만들고 거기다가 mRNA를 딱 가두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질 나노입자가 보호 역할을 해주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주사를 딱 맞게 되면은 필요한 데 딱 나가서 그 mRNA가 쑥 기어 나와서 이제 실제로 작용을 해서 백신 효과를 내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도우미 기술이라고 말씀하신 게 더 이해가 되는 게, 결국 그 백신의 역할을 해서 우리를 이제 보호해 주는 건 역할을 하는 것은 생명공학적인 지식으로부터 탄생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도록 돕는 것, 그 역할은 나노 기술의 역할이 없었으면 애초에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mRNA가 부서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 자체가 어려웠으니까 주인공이 영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길을 닦아주는 그렇죠. 네, 그런 역할로 이제 나노 기술이 도우미 기술이다, 약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나노 말을 하도 들으니까 그것이 어떤 최첨단 선진 기술을 상징하는 것처럼 됐는데 왜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그 크기가 과학에서 중요한가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금반지 끼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반지 금색 아주 예쁜 금색입니다. 근데 그 금을 굉장히 잘게 쪼개서 조그맣게 이렇게 우리가 만들게 되면은 예를 들면 한 10나노미터 크기, 10나노미터 크기 되면은 금이 금 색깔이 안 나와요.
포도 색깔이 나와요. 포도 와인 컬러가 나와요. 너무 신기하죠, 그죠? 그럼 언제부터 그게 색깔이 우리가 아는 금 색깔이 되느냐? 오늘 역시 천재십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그게 진짜 이 천재. 왜냐하면은 그게 나노 과학 분야에서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 이렇게 미리 공부하고 예습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예. 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금의 색깔은 아주 찬란한 황 색깔의 그런 금색인데 그것들을 굉장히 작게 한 10나노 금방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전혀 다른 색깔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는 포도주 와인 컬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방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얼마나 금을 작게 만들면은 크리티컬 사이즈가 뭐냐?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그 사이즈 크기가 어디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 그렇거든요. 비슷한 논리로 반도체 응용과 반도체가 가지는 특징적인 성질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반도체 소자들을 만드는 것들의 기본 출발점이 반도체의 고유한 성질인 밴드갭 에너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든 반도체 나노 입자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가해주거나 아니면은 높은 빛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면은 전자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에너지 차가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이 형광이에요. 형광등 아시죠? 그죠? 네. 요즘은 형광등이 전부 다 LED를 바뀌었죠. LED 원리가 그거거든요. 에너지 크기란 게 뭔가 차이가 바로 밴드갭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아주 작게 한 7나노미터로 만들게 되면은 밴드갭 에너지가 빨간색이 나와요. 그것들을 좀 더 작게 한 3.5나노미터 이렇게 작게 만들게 되면은 초록색이 나와요. 2.5나노미터로 작게 만들게 되면은 파란 색깔이 나오고요. 반도체의 고유한 성질이 적당히 작아서는 안 되고 아주 작게 수나노미터 크기로 만들게 되면 이 밴드갭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에서 판매하는 텔레비전이 전부 다 QLED 베이스거든요. QLED가 바로 나노 기술의 결정체예요. 그런 나노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을 이용해서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새롭게 해내든지 기존에 하던 것들을 훨씬 잘할 수 있게 도와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노 기술이랄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명한 색깔을 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자 비슷한 크기가 애들끼리 똑같은 거 네. 똑같이 생겨야 되겠죠. 왜냐하면 입자 사이즈가 여러 개 섞여 있으면 색깔들이 여러 섞여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흐리멍텅한 색깔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MIT 이제 문지 바웬디 그룹에서 실제로 실험적으로 똑같은 균일한 나노 입자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 논문이 대박 히트를 친 거죠. MIT 그룹에서 만들 때는 예를 들면 5나노미터, 7나노미터, 8나노미터 섞여 있는 걸 만들고 골라내는 거예요. 그 골라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겠죠. 나노 단위니까. 1나노미터가 물 분자 크기보다 조금 큰 사이즈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조금밖에 못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7년 후에 2021년에 제가 한 게 뭔가니 균일한 나노 입자를 도장 찍듯이 똑같은 크기로 바로 합성하는 합성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발해서 이제 그 논문도 히트를 좀 쳤죠.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노벨상 이제 시즌이 오면은 야, 원래 노벨상 누가 받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가장 이제 공신력이 있는 게 바로 뭔가니 웹 오브 사이언스라고 이제 이과 쪽에서 대학원생들은 다 알아야 돼. 거기서 매년 이제 사이테이션 로리에이트 이래가지고요. 노벨상 받을 만한 논문을 낸 사람들이 누군가. 사이테이션 로리에이트 선정되고 나서 길게는 한 10년, 짧게는 한 2, 3년 사이에 실제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거의 한 8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네, 확률이 높은 거죠. 2020년에 팬데믹 한창 있을 때 그때 제가 사이테이션 로리에이트에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노벨상 받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2020년에 대한민국에 있는 카메라 기자들 전부 다 그 좁은 제 연구실 앞에 와서 이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오후 2시에 대학원 수업이 있었어요. 딱 들어가가지고요. 아침부터 막 계속 현택한 노벨상 받는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생들 수업 시작하기 전에 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BTS 노래를 하나 딱 들어줬어요. BTS의 Not Today를 딱 들어줬어요. 근데 나투데이 명곡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참고로 콜드플레이도 좋아합니다. 제가 영식스티 어쨌든 근데 나투데이를 딱 들어주고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했죠. 내가 노벨상 받을 일은 절대로 없다. 80년대 초에 러시아 논문이 나왔고 미국 논문이 나왔어요. 우리는 실제로 실험적으로 그것들을 규명한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게 제가 도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받고 이제 우리한테 기회겠지.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요약해서 기자분들한테 바로 설명했죠. 아까 이제 백신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나노 기술로 노화를 막는다 아니면 뭐 나노 기술로 암을 없앤다 뭐 이런 헤드라인들을 제가 그래도 좀 본 기억이 있어서 앞으로 이 나노 기술이라는 것이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큰 문제들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특히 선진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이유가 뭔가 하네요. 일반적으로 암이라 생각하죠. 그죠? 네. 암이 2등이에요. 2등. 1등이 뭔가 같아요? 심장인가요? 맞습니다. 심장질환이 1등이에요. 그래서 나노미터 크기의 로봇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혈관에 딱 집어넣으면 그냥 불도저 같이 꽉 막힌 그 혈관들을 그냥 딱 뚫어줘요. 뚫어져 가지고 그냥 피가 샥샥 그냥 뭐 잘 흐르게 하니까 혈관 질환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공상과학 영화도.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연구들도 지금 현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는 분야예요. 결국은 나노 기술 분야가 인류의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큰 그런 임팩트를 가져오겠지만은 그래서 가장 큰 임팩트를 가져올 게 바로 뭔가 의료 분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까지 허들들이 많아요. 그 넘어야 될 그런 산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재밌는 가시적인 그런 결과들을 지금 많이 얻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초창기부터 이제 암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암 치료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뭔가 부작용이잖아요, 그죠? 항암제라는 게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항암제가 뭔가 이게 독성을 가진 물질이에요. 그 독성이 암 세포한테만 발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까? 정상 세포도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엄청난 부작용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 치료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암 세포만 특이적으로 가서 딱 달라붙어서 거기만 미사일 공격하듯이 유도탄 달렸듯이. 예, 유도탄 나듯이 표적 항암. 네, 맞아요. 나노 입자 표면에다가 암세포에 특이하게 결합되는 그런 항체 같은 걸 딱 붙여가지고 쫙 가서 거기 가서 딱 붙으면은 그 다음번에 항암제가 팍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이면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으니까 부작용 없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연구들은 수없는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몇 개는 실제로 임상에서 적용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광범위하게 적용되기는 여러 가지 허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죠. 가장 최근에 나노 기술을 우리가 어떤 대중 매체에서 봤다라고 하면 사실 그 마블의 아이언맨 수트가 그렇죠, 그렇죠. 그게 탁 누르면 액체 금속이 딱 해가지고 다다다다 해가지고 온몸을 덮어버리잖아요. 예. 이게. 그런 게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뭐는 좀 말이 되고 뭐는 좀 말이 안 된다 싶은 게 어떤 부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거는 뭐냐 진짜 공상과학 만화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요즘은 이렇게 자신 있게 공상과학 만화입니다, 공상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힘든 게요. 우리가 있잖아요. 불과 20-30년 또 길게 봐도 50년 전에 공상과학 만화에 나왔던 영화들이 지금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참 조심스럽지만은 현재의 기술을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거는 굉장히 영원하다. 예를 들면 이제 또 비슷한 것들이 보면 투명망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 가지 뭐 나노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이 이제 복합적으로 함께 있는 건데 그런 소재들을 개발하는 연구들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말 그렇게 마법의 투명망토 같이 아이언맨에 나오듯이 갑자기 이렇게 그런 수트가 쫙 이렇게 만들어지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예를 들면 이제 액체 금속을 이용해 가지고 전혀 다르게 여러 분야에 응용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심장병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 인구 중에서 25%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 중에 또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심부전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심장이 펌핑 하는 것들이 결국 뭔가 심장에 전기 신호가 가면서 심장이 쿵쿵쿵 뛰는 거잖아요, 그죠? 심부전이라는 게 뭔가 심장에 있는 그 전기 회로가 끊겨가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심장이 박자도 엇박자 나면서 천천히 뛰는 게 심부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뭔가 고무가 이제 신축성이 좋잖아요, 그죠? 고무는 전기를 하나도 안 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전기를 가장 잘 뛰는 은을 아주 가는 나노미터 선을 만들어서 고무에다 집어넣으면 고무가 전기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놈들을 우리가 심부전 환자의 심장에다가 딱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서 전기 신호를 규칙적으로 주게 되면 훨씬 규칙적으로 심장을 잘 뛰게 해서 심부전 환자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연구도 지금 우리가 벌써 10년 전에 우리가 논문을 내고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버전들을 논문들을 계속 지금 내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연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신나요. 그것들이 단지 이제 과학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논문 연구에 내는 걸 거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연구자의 일생은 한정돼 있고 예. 그동안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고 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누가 봐도 판타지스러운 것도 있지만 다 풀면 너무 인류의 역사를 바꿀 기술들인데 그중에서 내가 뭘 먼저 좀 골라서 풀어봐야겠다. 이런 선택은 좀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현재 제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서울대 교수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를 이제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했거든요. 석사도 이제 화학과에서 하고 박사학위도 또 화학과에서 전공했는데, 근데 제가 97년 9월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될 때는 공과대학 최초로 제가 화학과 출신 그러니까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연과학대학 출신이신데. 예, 근데 이제 공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임 교수였을 때 정년퇴임을 얼마 앞두지 않은 원로 교수님께서 궁금한 거야. 그래서 현 박사, 당신 전공이 뭐야? 뭘 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나노 분야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 나노 그런 분야는 이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 최 선생님도 연식이 좀 되는 겁니다. 이 나노는 적어도 이제 거기 4자 이상을 달고 5자 정도는 달아야 되는데 젊으신데 어떻게 그까지 하시냐 보니까 그 정도는 이제 굉장히 새로운 분야였고요. 네. 그 당시는 새로운 분야였고 일반 사람도 전혀 알지 못하는, 심지어 교수들 레벨에서조차도 생뚱맞은 그런 나노 과학 기술 분야에 제가 발을 덤벙들여야 되거든요. 그게 현재 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냐. 어제도요, 와이프가 이제 계속 논문 보고 있냐고. 왜냐면은 그냥 기차 안에서는 그냥 아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계속 논문 보고 있는 거야. 논문을 왜 보겠어요? 논문 읽어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얻는 거야. 아이디어는 있잖아요, 일단 그냥 부딪혀 봐야 돼요. 고를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이게 되면 진짜 속된 말로 대박이다, 대박이 날 것 같은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연구가 정말 힘들어요. 쉬운 대박은 경우는 없겠죠.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없는데 어떤 경우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인데도 그게 나중에 보면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요, 좀 열린 마음들을 가지고, 열린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접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중요한 게 뭔가 하니 그것들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란 연구들을 즐기지 못하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즐기면은 계속 그거에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엉뚱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실제로 이제 실험으로 구현해보고 언젠가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너무 신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기쁨들이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이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노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도 이해도 깊어지고 우리의 미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처럼 기술로 인류의 미래를 기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후배 연구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네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나는 적어도 해라. 몇 년 전에 이제 입학식에 제보고 축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제 생각에 좋은 인간관계. 우리 연구실에서 나간 특히 15년간 논문들은 예외 없이 전부 다 공동 연구를 통해서 나간 논문. 특히 뭐 네이처 이렇게 들어간 논문들 같은 경우는 저자 수가 보통 15명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보셨지만 우리가 21세기에서 맞이하고 있는 문제들이 단순하지가 않거든. 간단하지가 않다고. 코로나 문제가 의사 선생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죠. 바이올리지스트, 그러니까 생물학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심지어 통계학자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연구하는 건 마찬가지야. 큰 작품을 만들려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연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좋은 인간관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겸손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세계적인 그런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는 제가 꼭 전하고 싶거든요. 앞으로 교수님처럼 또 그런 길을 따라서 걸을 후배분들에게 말씀하신 게 좋은 체력과 좋은 인간관계. 그렇죠.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수님과의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